만약 이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서 너무 힘든 환자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율신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3초, 5초라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4초 동안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 훈련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율신경 실조를 앓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이고,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자율신경계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아서 내 의도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잘 작동하면서 신체 기능들을 조절하는 것이죠. 누적된 스트레스, 피로 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했고요. 만약 이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서 너무 힘든 환자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율신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입니다. 호흡이란 것은 재밌게도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초조할 때, 불안할 때 같이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일 때, 몸을 이완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잠을 잘 때와 같은 상황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해서 불안을 느끼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체적 반응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의 과민 반응이 완화가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의도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몸이 긴장, 스트레스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호흡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과장해서 표현했는데 일단 호흡이 짧고 얕아집니다. 그리고 숨을 자꾸 들이마시려고 하게 되고 깊게 들여 마시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흡을 할 때 목과 어깨의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어깨가 이렇게 들썩입니다. 이런 호흡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목, 어깨 근육의 경직,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숨쉬기가 불편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호흡입니다. 이런 호흡의 불편감은 특히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자꾸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적합하도록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쉬는 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호흡을 더 빨리 하고 더 깊게 들이마시려고 할수록 교감신경의 항진은 심해지고 이런 답답함도 심해집니다. 자, 반대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흡을 깊고 느리게 천천히 하되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주의할 점은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지 폐가 가득 찰 만큼 억지로 숨을 많이 들이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5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제가 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이랑 어깨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을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잘 이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우리 숨을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이런 호흡은 횡격막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는 호흡인데 복식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런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초, 5초라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4초 동안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호흡법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호흡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잘 집중도 안 되고 10분 동안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즉각적인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잘 느끼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훈련이거든요. 반복 시행을 통해 점점 스스로 나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3주 이상 시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